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정주의 추천사 다루겠습니다. 서정주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추천. 추천은 그네, 스윙. 자, 그 다음에 사는 노래. 그래서 그네, 노래다. 자, 그 다음에 부적에 춘향이의 말이라고 붙었습니다. 춘향이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향단아에다 써봅시다. 시적 청자. 시적 청자는 시 속에서 듣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네줄을 밀라고 그랬습니다. 향단이가 그네줄 밀어주는 사람 누굽니까? 춘향이겠죠, 그죠? 그래서 춘향이라는 말이 물론 제목에는 있지만 제목 밑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적 청자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시적 화자, 즉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이 춘향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지은이는 서정주죠. 시적 화자와 시인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향단아 그네줄을 밀어라. 왜? 먼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 먼 바다로 배 보낼 때처럼 나도 바다로 밀어줘, 이런 뜻입니다. 시인들이 시를 쓸 때 아무 시나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요거 보세요. 먼 바다입니다. 시적 허용이죠. 먼이라는 한 글자를 먼이라는 두 글자로 표현했는데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다 즉 내가 추구하는 이상향 되겠죠. 이상향이 아주 멀다. 우리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곳이 아님을 요런 표현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자, 그 다음 부분도 보세요. 이 다수곳이 흔들리는 수양버들나무와 베갯모에 내린 듯한 불꽃더미와 자잘한 나비새끼와 갯꼬리로부터 내어 밀다. 즉 이런 것들 1번, 2번, 3번, 4번들로부터 벗어나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자, 문맥 그대로 따라가 보시면 이런 것들은 모두 부정적인 시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표면적으로 봤을 때 수양버들나무나 불꽃더미나 나비새끼나 개꼬리는 자, 보세요. 아름다운 자연이죠. 그쵸? 맞죠? 즉 아름답단 말입니다. 아름다운데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좋은데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왜요? 앞에 있는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현실의 유혹을 벗어 던져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유치하지만 대학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요. 대학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현실의 유혹, 즉 텔레비전, 인터넷, 등등 이런 것들을 벗어나야 합니다. 알겠죠? 근데 우리가 TV를 보면 놀면 좋죠? 그리고 친구들과 만나서 공부하지 않고 돌아다니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상을 이루는 데는 방해되는 것들은 맞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 다음에 계속 가볼게요. 산호도 섬도 없는 저 하늘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바다도 이상향이었고 하늘도 이상향이었어요. 근데 자, 바다보다는 하늘이 좋아요. 왜요? 산호도 섬도 없는 저 하늘, 더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산호, 섬 이런 것들은 바다와 관계 있죠. 그죠? 그러면 첫 번째 이상향, 두 번째 이상향인데 춘향이가 뭐라고 했나요? 더 나은 이상향으로 밀어 올려 달래요. 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서정주라는 시인이 굉장히 문제적인 시인인 건 맞아요. 하지만 이 시를 쓰는데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데, 자, 그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네를 타보셔서 알겠지만 그네를 타보시면 점점 높이 올라갑니다. 그죠? 이해가 되나요? 점점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더 큰 이상을 사람이 꿈꾸게 되죠. 이해가 됩니까? 자, 채색한 구름같이 나를 밀어 올려다오. 나를 밀어 올려다오. 나를 밀어 올려다오. 어떻게 됐습니까? 반복됐죠. 반복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처럼? 앞에는 배처럼 바다에 가고 싶고 구름처럼
하늘에 가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채색한 건 아름답죠, 그쵸? 예, 이상에 도달한 존재니까 시적화자 춘향이에게는 아름다운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울렁이는 가슴을 밀어올려다오, 밀어올려다오 계속 반복되고 있고, 자, 울렁인다고 그랬습니다. 왜 울렁이나요? 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점점 높이 올라갑니다. 그쵸? 드디어 이상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러나, 영어를 한번 써볼게요. but, 자, 서울로 가는 달같이 나는 못 가요. 어허, 달은 서쪽으로 가는데 나는 갈 수가 없어요. 달과 나는 대조됩니다. 그죠? 달처럼 갈 수 없어요. 왜요? 자, 그네의 속성 볼까요? 높이 올라갔다가 하늘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강하는 속성이 있죠. 그죠? 즉, 이것은 춘향이가 높은 이상을 꿈꿨지만 현실의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말로 좌절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좌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까지 보셨을 때는요, 이상을 추구하고 또 그 이상 추구가 실패해서 좌절했다. 이렇게 읽는 게 정확하게 읽는 것들입니다. 읽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보셔야 되겠습니다. 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듯 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다오. 자, 영어 잘 모르니까 선생님은 그래도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좌절이 있지만 계속해서 나를 밀어 올려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실을 초월하고 싶은 어떤 갈망과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잘 보세요. 이상추구와 정확하게 가봅시다. 이상추구와 좌절과 좀 말은 안 되지만 지속적인 추구. 조금 말이 어색해요. 그쵸? 자, 이상을 추구했는데 좌절당했지만 그래도 추구하겠다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서정주를 생명파라고 그러는데 이 작품은요 단순히 춘향의 이야기를 어떤 독자에게 소개하는 글이라기보다는 이 춘향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독자가 춘향이도 그런데 생명, 즉 삶, 인간 존재라는 것이 항상 무언가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그 추구 과정에서 좌절도 하고 그렇지만 계속 추구하는 그런 존재임을 나타내는 시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이 시의 특징을 살펴보시면요. 당연히 반복들이 있었습니다. 그쵸? 선생님이 다른 색으로 써줄게요. 자, 특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는 반복들이 많았죠. 대표적으로 나를 밀어 올려다오, 밀어 올려다오, 밀어 올려다오 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했던 것이 어떤 대화체 형식을 사용했다. 대화체를 선생님 안 썼습니다. 아까 전에 시적 청자는 향단이다. 시적 화자는 춘향이다. 이런 것들 알아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춘향이 이야기를 끌어왔는데 조금 어려운 말로 설화적 모티프다. 모티프라는 말은요, 어떤 동기, 반복 이런 뜻을 지닌 용어입니다. 설화를 끌어와서 시로 바꿔놨다. 이런 특징들 여러분이 잡으실 필요가 있고 주제는 이상을 추구와 좌절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묶어내야 되는 것이 춘향이가 추구한 어떤 이상을 나타내는 소재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제일 먼저 바다로 간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고 그랬나요? 하늘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하늘이 바다보다 낫습니다. 더 나은 이상입니다. 자, 그리고 배는요 바다에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긍정적입니다. 구름 역시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는 존재니까 긍정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춘향이한테 긍정이 아니라 요 달 있죠. 달이 추구하는 이상, 즉 달은 춘향이와 반대로 이상을 추구하고 추구하는 곳에 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갈 수 없죠. 이해가 됩니까?
자, 그 다음 여기 부정적인 시어들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부정적인 시어는 수양버들, 나무, 불꽃대미, 나비새끼, 깨꼬리 이런 시어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산호, 섬 이런 것들도 어떤 바다라는 이상이 하늘보다 못한 이유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시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이해가 되셨나요? 굉장히 잘 쓴 시라고 선생님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